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초, 연말 저축 방법이 다를 때의 원리합계 이론을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을 한다면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자를 지급하겠죠? 여러분이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저금한 돈과 5년 전에 저금한 돈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달라야겠죠? 원리합계 문제는 등비수열에서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공식을 외워서 푼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론을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년 초에 여러분이 저축한 돈은 5번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년 초에 100만원을 저금을 했다면 연이 거듭될수록 이자가 계속 붙게 되겠죠. 그래서 5년 말에 끝나는 저축이라면 이자가 5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해인 2년 초에 저축을 했다면 이자가 4번이 붙게 되겠죠. 3년 초에 저축한 돈은 3번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4년 초에 저축한 돈은 2번의 이자가 붙게 되겠죠. 5년 초에 저축한 돈은 여러분이 5년 말에 저축이 끝나기 때문에 한 번의 이자가 붙습니다. 1년의 이자를 은행에서 2%를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축한 예금액에 1.0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1년 초에 저축한 돈이랑 5년 초에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는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5년 초에 저축한 돈에는 이자가 한 번이 붙어서 100만원 곱하기 1.02의 1제곱, 1년 초에 저축한 돈은 이자가 5번이 붙었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02의 5제곱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다 찾는다면은 이자가 붙은 금액의 돈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수의 차수가 작은 것을 첫째 항으로 보고 지수의 차수가 높은 것을 마지막 항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등비는 몇일까요? 바로 이자의 이율인 1.02가 되겠죠.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은 1.02, N은 5라고 놓으시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공식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공식이라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론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마다 A랑 R이랑 N을 파악한 후에 등비수열 일반 공식 있죠? 거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구한 A, R, N을 등비수열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100만원 곱하기 1.02에 1.02 5제곱 빼기 1을 1.02 빼기 1로 나눠주면은 연초에 저축한 돈의 총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매월 1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연말에 저축을 하면은 연초에 저축한 것보다 1년 적게 저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한 번씩 덜 받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1년 말에 저축을 한 거는 우리가 5년 말에 저축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 줄어서 4번이 되고요. 만약에 5년 초에 아까 저축을 했었는데 5년 말에 저축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12월 31일에 우리가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날 바로 100만원을 뺀다면은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바로 통장에서 뺀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연말에 저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초와 다르게 이자가 모두 한 번씩 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이 항들을 모두 다 더하면은 우리가 찾을 금액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이자가 2%를 준다면 예금액에 1.01을 곱하면 되겠죠. 첫째 항은 100만 원이 되고 마지막 항은 이자가 4번 붙은 것이 됩니다. 등비는 똑같이 1.0이고요. 한계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일반 등비수열 공식을 써놓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와 달랐던 거는 이자가 첫 번째 항에 붙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연말에 저축한 돈의 총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와 연말의 차이점은 다른 것은 첫째 항 A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벳으로 외우려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문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론을 외워 주신다면은 연초와 연말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원리합계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저도 외우지 않고요. 이게 조금 변형이 일어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문제라 꼭 이번 기회에 이론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